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골드스타의 황태규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뭐 자막 안 넣고 그냥 이렇게 써가면서 좀 하려고 해요. 음, 오늘 현대차하고 기아차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드릴 건데, 요즘에 그 뉴스 보다 보면은 뭐 말들이 많죠. 근데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도 그런 얘기 했죠. 이 뉴스를 믿지 말라고 그랬죠. 가공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 왜 가공을 하는 것이냐? 누군가가 미리 선취매를 했을 수 있다. 정보 빠른 사람들이 선취매를 해서 나중에 이 물량을 정리하는 방법으로 쓰기도 한다라는 그런 얘기 많이 했었죠. 그때가 우리가 이 코로나에 대해서 뭐 치료제, 그리고 요 백신에 대해서 언급을 했을 때 제가 뭐 아스트라제네카나 뭐 모더나나 여러 가지 그 뉴스가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항상 고점에 대한 뉴스를 조심해라라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런 그 자동차에서도 현재 제가 예전에 이제 리뷰를 한번 했었어요. 이 현대차의 리뷰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애플하고 합작을 해서 애플카 얘네들이 소프트웨어를 제공을 하면은 이쪽에서는 뭐를 한다? 요거를 접목시켜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것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됐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 27만 5천 원인가 27만 원인가 뭐 여기에서 매도를 한번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네요. 그리고 나서 애플카 뉴스가 나오고 여기에 대해서 임원진들, 현대에 대한 임원진들이 이거를 매도를 전향하는, 물량을 처리하는 뭐 그런 일들이 좀 벌어지고 뉴스가 현재 번복이 되고 있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가 좀 나오고 있죠. 뭐 사실 무근이다, 뭐 실패했다, 아니다, 별로면 얘기 많이 나오는데, 저는 그냥 흐름만 보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뭐 뉴스는 나중에 다시 또 가공하는 것이니까 믿지 않아요, 저는 원래. 흐름을 좀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캔들이 하락갭과 상승갭이 정신없이 지금 연 며칠 터지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이냐?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이 주식이라는 것은 재무적인 분석, 기본적인 분석도 중요하겠지만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심리적인 것이 들어간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심리가 여기에 반영이 돼 있다라고 보이는 거예요. 누구는 진짜로 믿고 누구는 가짜로 믿고, 그래서 갭 하락 그리고 갭 상승, 요것이 지금 섞여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이는 거죠. 근데 보시면은 고점에 대한 추세가 현재 낮아지고 있고 저점은 하방 경직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리가 어떤 자리냐라고 봤을 때 확실히 심리적으로도 실망한 것이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실망을 했는데 반면에 반발 매수세가 현재 들어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반발 매수세는 다시 얘기해서 기대감으로 들어온다라는 거죠. 어떠한 기대감입니까? 아니땐 굴뚝에 연기 날까? 그래도 뭐가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뭐 실적 같은 경우도 뒷받침되니까 펀드멘털이 만들어져서 움직일 수 있겠다라는 그런 이해상충이 지금 현재 맞물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현재 가격권 자체가 22만 한 5천 원인가 여기가 이렇게 돼 있는데, 요 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요게 깨지게 되면은 매도가 힘이 더 강력하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주식이라는 건 어떻게 되든 흐름을 봐야 됩니다. 제가 제일 중요시하는 게 흐름이고 그 다음에 대응 요령이다, 이 대응법이다라는 겁니다. 흐름이 꺾였다가 다시 타면은 다시 매수를 하면 되는 거고, 간다고 생각해서 샀는데 흐름이 깨져버리면 다시 매도로 매도로 해서 빠져나와서 다시 차수를 노리든 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22만 5천원 라인이 깨지면 어디까지 내려올까를 봤을 때는 저는 뭐 한 19만 원대까지 여기 정도까지 한번 내려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깨진다면 내려오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흐름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얘가 깨지는데 깨졌다가 다시 반등을 해서 횡보 국면으로 약간 빠지는, 이런 식으로 횡보 국면으로 빠지는 방향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실적이 발표가 되고 실적에 대한
뒷받침이라든지 그런 게 되고, 또 다른 뉴스가 또 나올 수 있겠죠. 어떠한 뉴스가 나올 수 있습니까? 사실은 애플이랑 다는 아니고 뭐 부분적인 뭐 업무 협약을 맺고 일을 진행한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겠고, 그리고 다른 뭐 유사한 얘기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어찌됐든 갖고 있으신 분들은 요 22만 5천원권에 대한 대응을 좀 해주시고, 19만원 선까지 한번 빠질 수 있다를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물론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저는 현대차를 좋게 봅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근데 현재 이 구간에서 거래량이 밀고 들어와서 쭉 올라갔다 왔는데, 이 상태에서 보시면은 요게 앞으로 이렇게 횡보하는 이런 모습이 여기에서 연출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 구간이거든요. 요 구간이 당분간 뭐 올해 정도는 그렇게 연출될 수 있겠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좀 하시고, 뭐 장기 투자하는 사람들은 뭐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조금 한 발자국 빼시는 것이 맞겠다라고 보입니다. 기아차 역시도 흐름이 비슷하죠. 흐름이 비슷한데, 보시면은 요 같은 경우는 현재 거래량이, 여기서 이제 매도 거래량이 좀 다수 많은 거래량이라고 봐야죠. 이렇게 좀 빠지고 있다라고는 보입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에서 우리가 대응을 할 수 있는 것은 뭐 현대차나 뭐 똑같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거래량에서 힘을 처음 썼던 요 자리, 이 봉이 이거거든요. 여기 부분 때까지 한번 내려올 수 있겠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도 여기 봉의 중심 자리, 여기 7만 8천원 되나요? 여기가 깨지게 되면은 밑으로 하방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서 횡보 국면으로 빠질 수 있는 방향이 형성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뭐 매매를 하시는 데 있어서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 이 대시세를 낸다는 거는요, 요 앞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이런 걸 보고 우리가 대시세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런 모양이 이미 정확히는 아니지만 일부분 연출이 됐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횡보 쪽으로 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좀 유의를 하시고, 추가적으로 이러면 기아차, 현대차 가지고 단기간에 수익을 내는 구간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뭐 긴 호흡은 괜찮은데 저는 지금 짧은 호흡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흐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간혹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제가 예를 들어서 이 종목이 그렇다는 아니고 막 가는 종목을 가지고 뭐 이렇게 내려오고 뭐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버리면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이게 조금 올라갔다고 여기서 반등이 나왔네 어쩌네 막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흐름을 얘기 드리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서 흐름을 만약에 얘가 이렇게 움직인다면 뭐 이렇게 그려놓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다가 이게 바로 다이렉트로 내려 꽂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전체적인 큰 흐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거기서 뭐 반등이 뭐 3% 반등 나왔네, 뭐 5% 반등 나왔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이 큰 흐름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제 영상 보면서 또 이런데 저런데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큰 흐름을 저는 말씀드린 겁니다. 오해 있을까봐 미리 말씀드려요. 그게 어떤 종목이었냐면 저번 시간에 이 현대바이오라는 종목이었어요. 제가 그거를 영상을 찍을 때도 말씀드린 게 충격파의 큰 흐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진행 중인 거예요. 만약에 이게 진짜 상승이었다면 여기서 꼬리가 나오면 안 되고 바로 쳤어야만 이게 맞는 거지. 근데 이렇지 않았잖아요. 제가 뭐라고 얘기했는데, 충격파가 진행 중인 것이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게 지금 이거에 대한 모양이 거래량 수반되면서 재료에 의해서 한 번 더 올라간 거로밖에 안 보여요. 어차피 내려옵니다. 저는 큰 흐름을 말씀드렸다는 거 다시 한번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모양에서는 작은 언덕의 쌍고점이 이미 나온 거로 좀 보여지기 때문에 뭐 이거는 저는 뭐 더 이상 설명드리지 않도록 할게요. 앞전에서 설명드렸으니까. 자, 그리고 그 자율주행차에 대해서, 테마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좀 드릴게요. 자율주행 테마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에는 뭐가 중요하냐면, 이 자율주행 테마가, 우리가 주가가 뭐가 있습니까? 주가는 꿈을 먹고 산다라는 얘기가 있죠. 그래서 가능성을 보고
베팅을 하고 그게 상승을 했을 때 우리가 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거죠. 물론 이 자율주행 테마가 과거부터 올라왔어요. 언제부터 올라왔어요? 2019년 19년 겨울 때부터 이 테마가 형성이 됐어요.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된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끝났냐 라고 봤을 땐 그렇지 않다. 제가 봤을 때는 큰 그림에 있어서 3분의 1 지점밖에 오지 않았다라고 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뭐 에이테크 솔루션이라든지 뭐 모트렉스라든지 그 다음에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라든지 여러가지 기타 등등의 뭐 종목들이 많은데 이런 종목들의 흐름이 죽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잠시 쉬어가는 흐름이다라고 보이는 거죠. 요거 같은 경우도 큰 그림에서 이제 하나밖에 안 나왔다라고 보이는 거고, 뭐 모트렉스 같은 경우도 이거는 제가 왜 2019년도 겨울이라고 말씀드렸냐면, 제가 이거를 매수했을 때가 여기서 한번 뽑아먹고 여기서 뽑아먹고 여기서 사가지고 장투 때렸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끌고 와서 여기서 팔아버렸거든. 그렇게 했었는데 이거가 지금 큰 그림에서 하나밖에 뭐 나오지 않았다라고 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대파동 시세의 원리에서 이제 하나 나오고 흐름 자체가 옆으로 가격적인 조정 및 기간적인 조정, 특히나 기간적인 조정에 대한 일파가 지금 형성됐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2파, 3파가 더 남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긴 호흡으로 가시는 분들은 아까 현대차, 기아차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자율주행차 부분에 대해서도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가령 예를 들면 우리 이렇게 한번 판단을 해보자고요. 꼭 애플카가 아니더라도, 근데 뭐 애플이 이슈가 됐으니까 애플로 말씀드릴게요. 그 애플카 자체가 우리가 꼭 현대차하고 기아차하고 붙어서만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가를 봤을 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일본이라든지 독일이라든지 이런 데랑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라고 한다고 했을 때 이거에 대해서 이 자율주행 이 테마가 꼭 현대 기아차하고 붙어서만이 올라갈 수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일본이나 뭐 독일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이쪽으로 붙었다고 했을 때 여기에 테마가 접목시켜서도 충분히 이쪽 테마는 갈 수가 있는 섹터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실질적으로 뭐 컨셉카가 나오고 그리고 뭐 자율주행 뭐 전기차가 나올 때까지는 계속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은 방송을 여기까지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골드스타의 황태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